선전포고 같습니다. 또 민주주의 위기의 원인은 반지성주의라 규정하고 비판 세력을 반지성주의로 공격하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 자신에게 가장 결핍된 언어가 지성입니다.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은 지난 5년 동안 자랑스러운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이셨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제 하신 말씀처럼 이제 농사도 짓고 막걸리도 드시며 시민의 삶을 되찾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대통령이 아닌 당원으로서 민주당이 성찰과 반성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윤석열 대통령의 독주와 독선을 막을 수 있도록 기득권을 버리고 국민을 위한 좋은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제 아침 윤석열 대통령께서 독주와 독선을 포기하고 화합과 통합, 공정과 상식에 맞게 국정을 이끄신다면 야당이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해답은 통합이 아닌 대결이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첫 번째 업무 지시는 일자리위원회 구성과 국정역사교과서 폐지였습니다. 모두 핵심 국정과제이자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의 1호 서명은 민주당이 극구 반대하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이었습니다. 국민에게 처음 선보이는 서명 안건이 상대당이 반대하고 있는 국무총리 임명 동의안 요구로 내놓은 것은 마치 선전포고 같습니다. 또 민주주의 위기의 원인은 반지성주의라 규정하고 비판 세력을 반지성주의로 공격하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 자신에게 가장 결핍된 언어가 지성입니다. 구조적 성차별은 없으며 여성가족부는 폐지해야 하고 외국인 건강보험을 개선하겠다며 외국인 혐오를 부추기는 것이 바로 반지성주의입니다. 온갖 탈법과 편법을 동원해 본인 딸이 가짜 스펙을 쌓도록 한 한동훈 후보자, 말하기조차 민망한 불법, 탈법 제조기 정호영 후보자, 그리고 동성애는 정신병이라 하고 위안부 피해자들의 피해보상금을 밀린 화대라고 비하한 김성애 종교다문화 비서관, 이들이 반지성주의의 대표 주자들입니다. 선량한 시민을 간첩으로 조작하고 세월호 문건 파쇄를 지시한 윤석열 정권의 비서관들도 모두 과학과 문화와 지성을 배반한 반지성주의자들입니다. 반지성주의를 비판하려면 이들을 모두 정리하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반지성주의로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린다는 비판을 피하실 수 없을 것입니다. 취임사의 사회적 약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유라는 단어는 35번이나 나오지만 공정은 단 3번, 통합이나 협치나 평등은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소상공인과 청년과 여성을 비롯한 힘없고 약한 사람들을 챙기겠다는 의례적인 말조차 없었습니다. 어제 취임식장 밖에서 장애인 권리 보장, 차별금지법 제정, 여성가족부 폐지 철회를 외치는 간절한 목소리는 새 대통령의 거대한 취임사 스피커에 묻혀버렸습니다. 앞으로 5년 국민의 걱정이 현실이 될까봐 걱정입니다. 구조적 불평등을 해결하지 못하는 자유는 양극화와 차별을 심화시킬 뿐입니다. 어제 취임사에서는 국민의 삶을 개선할 그 어떤 대안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저 비판 세력은 한동훈을 앞세워 법으로 다스리고 추경호를 앞세워 무한 경쟁의 자유주의로 질주하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또한 야당은 대화 상대가 아니라는 선언으로 들렸을 뿐입니다. 민주당이 희망입니다. 지방선거에 반드시 이겨 사라진 통합과 공정과 상식을 살려야 합니다. 신자유주의의 무한경쟁을 통한 양극화와 차별확대를 막아야 합니다. 견제와 균형을 회복하고 민주주의와 민생을 살려야 합니다. 저는 혐오와 차별에 맞서 돈 없고 힘없는 이들을 국가가 적극 돕는 것이 그들의 삶을 자유롭게 하는 일이고 그것이 곧 실질적인 공정을 지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잠시 후 유능한 지역 후보들이 공천장을 받습니다. 이재명 총괄 선대위원장을 중심으로 민주당은 하나가 되어 선거에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새롭게 각오를 다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